I 플러스 부속소리 거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부가가치세의 특징. 자, 부가세의 특징은 총 10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국세고, 그 다음에 간접세며 일반 소비세, 물세, 다단계 거래세, 소비용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렇죠? 세액공제법.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납세지.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원칙.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네요. 총 10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가세의 특징은 총 이렇게 10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겠고, 이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잡혀 있죠. 그렇죠? 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많이 했었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고 생산지국이 아닌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다단계 거래세며 물세며 일반 소비세고, 그 다음에 나라의 세금 국세면서 간접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뭐가 있겠습니까? 세금 계산서, 여기 뭐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인가? 여기 나온 걸,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는 이제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보셔서 부가가치세, 왜 이렇게 됐지?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못 봤습니다. 다시 할게요. 1번 부가가치세 신고서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세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원래 이외에 가치가 부과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이때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그 준말은 부가세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 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조세이다. 자, 이 과세표준이 떠내서 총 매출액이 얼마야? 순수한 재고자산을 팔아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의 목적, 부가세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 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재화라고 하는 거죠. 이거 제자죠. 이건 재화. 이거 재화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재화는 여러분들 뭡니까? 자,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를 말하며 수표나 어음, 그 다음 등 화폐, 대용 증권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죠. 그들은 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자,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할, 역무와 그 행위를 얘기한다. 건설업, 숙박업, 문식업 이렇게 쭉 많죠. 금융업, 사회급, 보험업, 부동산, 임대산업법, 그렇죠? 이렇게 사회,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자, 사업 목적의 영리, 비영리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다. 이렇게 나왔어요. 부가세 이거는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뜻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부가세, 요거는 세금계산 뜻이죠. 요거는 세금계산서. 자, 세금계산서는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AT에서는요.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이라고 나왔죠. 세금계산서는 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시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사업자 번호와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세액을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부가세법은 납세의무자로 우리가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을 교부할 수 있고 면제사업자는요 부가세 의무가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없고 그냥 계산서만을 발행하는 거죠. 자,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그 다음에 사업자는 과세사업자하고 면제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과세사업자는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요 일반 과세자 안에는 겸용사업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겸용사업자 포함입니다. 일반 과세자에는 우리가 겸용사업자까지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자, 간이과세자는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불카드를 포함해서 직전 1영년 공급대가가 이제 4,800이 아니고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4,800만원까지는 간이사업자는요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급대가가 4,800이면 무조건 올해 이게 7월 1일부터 바뀐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7월 1일부터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기존에는 4,800만원까지가 공급대가 간이사업자가 4,800이고 납부할 의무가 없는 건 3,000만원까지는 납부할 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오르는 바람에 7월 1일부로 뭡니까? 간이사업자는 공급대가라고 하는 것은 공급가액 플러스 부가세 얘기하는 거죠. 간이영수증은 부가세가 없잖아요. 공급대가죠 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수증 봤잖아. 파란 거 우리 AT 때. 근데 그런 걸 눈여겨 잘 봐야 된다는 거야. 그냥 간이영수증만 딸랑 보고 그러면 알고. 알겠습니까? 거기는 그래서 공급대가가 8천만원까지는 간이사업자로 잡히고요. 그 다음에 4,800만원까지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 대신 신고는 다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신고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래서 8천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자, 공급대가에다가 업종별 부가세율 곱하기 10%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간이사업자는 영세율을 우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세율 있을 때는 곱하기 0% 계산하면 세율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면제사업자는요 전자계산서야. 여기는 전자세금계산서고요. 그렇죠? 전자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불카드. 이거는 뭐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불카드는 뭐예요? 다 어떤 사업자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면세사업자가 됐던 간이사업자가 됐던 일반 과세자가 됐던 겸용사업자가 됐던 공통사항이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불카드는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또한 납세 의무가 없다라고 나왔죠. 원래 신고는 여러분들 면세사업자는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작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올해 2월 10날까지 신고를 합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세에다가 신고만은 해요. 납세 의무가 없는 거죠. 신고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면세사업자가 신고 안 했어? 죄송하지만 가산세가 없어요. 하라고 계속 절충하게 계속 나옵니다. 이해갔습니까? 근데 가산세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사업자는 우리가 납세 의무가 없지만 부가세가 뭡니까? 비사업자는 사업을 안 낸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간이과세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업종별 부가세율이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업종별 부가세율이 이런 식으로 전기, 가스 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수도사업하는 거는 우리가 100분의 5에서 우리 2천만원 쳤어.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100만원 나오죠. 100만원에서 또 10%니까 10만원만 납부하는 거죠. 의식적인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내가 공급대가가 있었어. 그럼 10%는 200인데 200에다가 또 10% 단일세율 10% 해주니까 20만원만 내는 거죠. 세금을 엄청 뭡니까 적게 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서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자, 뒤에 나오셔서 뭐가 있습니까? 세금 계산서의 종류라고 나와 있죠. 이게 세금 계산서의 종류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금 계산서에서 자, 먼저 세금 계산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요거 잘 또 보셔야 됩니다. 자, 세금 계산 종류에서는 세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 수입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 매입자 관련 세금 계산서가 있다. 또한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영수증에는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이 있으며 영세 사업자 등에 발급하는 일반적인 영수증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금 계산서예요. 자, 세금 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시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교부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공급하는 사업자, 납세무자죠. 공급받는 자, 담세자. 그렇죠? 소비자를 얘기하는 거죠. 발급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수입세금 계산서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관장이 우리가 수입자에게 발급 수입세금 계산서를 세관장이 수입자에 대하여 외국의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세를 징수한다. 왜? 외국 사람들은 세금 계산서를 몰라요. 우리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수입세금 계산은 누가 해준다? 누가 한다? 세관장이 발급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제 좀 이론할 때 이런 게 있을 거야. 한번 한 게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이제 저번 옛날보다는 조금 생소하진 않을 거야. 그렇죠? 아, 실기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실기하고 나서 이론할 때가 그래 이해가 좀 더 잘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세금계산서를 뜻한다.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교부 의무자는 세관장이고 교부 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중에 수입 제하가 해당된다. 수입자의 수입자가 교부 대상 교부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이 되고 그 다음에 관세 징수에 따라서 부가세를 징수하는 징수할 때가 교부 시기가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입할 때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뭘 한다? 여러분들 보시면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요. 세금 계산서에 뭐예요? 말하자면 부가세 대급금이죠. 대급금 플러스 관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관료예요. 요거를 누가 다 하는 거야? 요거는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세관장이 이거를 우리 다 내는 거. 세관장이 다 통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부가세 대급금이 매입세액이죠. 그리고 관세, 통관료를 해주는 거죠. 요 관세와 통관료는 똑같은 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요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본화 대상 자산으로서 내가 무엇을 매입할 때, 구입할 때 모든 들어가는 비용은 그 자산에 포함시킨다고 그랬죠? 내가 만약에 상품을 수입했어. 그러면 관세, 부가대급금 매입세액이니까 당연히 매입세액은 내는 거고 그건 별도고 요 관세는 내가 상품을 수입했으면 상품, 기계장치를 수입했으면 기계장치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나와 있죠. 전자세금 계산서. 자,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 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는데 거래사실에 증명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 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세법은 세금계산서라는 양식을 사용해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및 가산세, 이 가산세가 세금가분까지요. 그렇죠? 를 제도를 규제하고 있다. 단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 음식, 숙박업, 기타 서비스 등의 간이 가담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뭡니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거래사에 대한 가장 확실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 물품을 판매할 사실 및 부가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급자가 물품을 구입한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이다.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이 공급 합계가 3억 이상인 경우에는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 요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요거 공급 대가가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 내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된다. 내가 만약에 3월 23일 거다 그러면 3월 24일까지 전송하는 거죠. 하지만 대기업들은 한 달을 묶어서 3월 말일 날까지 작성일자를 3월 말일 내놓고 4월 10일까지 발급해서 4월 11일까지 전송하는 것도 특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요거는 뭐 역발행이라고 하죠. 그렇죠? 역발행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일반 과세사업의 공급자의 부가세 과세 등의 거래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가 세무사에 그 사실을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세액이 20%입니다. 20%. 이 20%가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보셨을 때. 자, 여기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신고서 들어가셔서 날짜 4월 엔터, 그 다음에 6월 엔터 이렇게 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산세는 여기 나오진 않지만 26번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더블 클릭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신고불성실 있죠. 요 자리야, 여기에. 여기다가 20, 40 요거 써있죠? 20, 40, 10, 40. 아유, 왜 안 떨어지네. 20, 40, 10, 40. 요거 아시죠? 요 20%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 20%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건 중요치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당 세금에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 가산세 40% 또 40% 아까 부당한 무신고 나왔었죠? 40%짜리 그렇죠? 그것을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제는 여기에 납부불성실이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납부불성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납부지연으로 바뀌었어요. 예, 맞습니까? 납부지연이에요. 바꿔주세요. 납부불성실이 아니고 납부지연.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됐습니까? 또 바꿔드려야 되니까. 자, 납부지연 가산세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요거 납부지연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건 뭐 나와서 우리가 납부지연은 연립 1.9는 뭐냐면 만분의 3 곱하기 우리가 나오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그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는 거. 만분의 2.5입니다. 만분의 2.5.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중에 계산하시면 되겠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탈 세금계산서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3배 이하의 그다음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정액의 거래사실의 거래건당 얼마 10만원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발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이 된다는 거야. 매입자 발행은.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세금계산서의 발급. 자, 발급일자라고 나와 있죠. 발급 의무자. 자, 발급 의무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로부터 등록한 사업자이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면제사업자는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의무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다. 대상거래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제외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세금계산서를 발급 대상의 거래이다. 발급 시기는 세금계산서에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하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꿔서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공급 시기 후 발급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자, 잠깐 이거 좀 껐다가 다시 들어갈게요. 비무력, 주물. 자, 다 들어오셔서 자,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자,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세금계산서 인정한다고 나왔죠. 발급일 7일 이내도 세금계산서 인정해주고, 그래서 발급일로 7일 경과는 거래 당사 간의 계약서의 대금 청구 시기와 자, 지급 시기가 별도로 기재되어야 하며 대금 청구 시기가 지급 시기가 30일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때만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우리가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30 이상은 뭐냐? 계약서 안에서 내가 이렇게 지급을 했지만 내가 이런 거 있죠. 인테리어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건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2월 5일 날 내가 2월 20일 날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그럼 인테리어는 하고 날 때 되면 거의 1월달, 12월달부터 하거든요. 석 달 전서부터. 근데 역산일로 20일 전까지밖에 세금공제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일은 만약에 12월 작년에 했어. 근데 올해 2월 20일 날 내가 사업자 번호가 나와. 그러면 작년 1월에 끝내가지고 1월달 중순에 끝났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1월 초순에 끝났어. 그때 다 끝났지만 돈은 내가 발급은 나중에 주겠다. 왜? 내가 2월 20날 사업자 등록을 하니까 역산일로 20일 전까지만 매입세 공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약서상에서 인정이 되면 이 30일 이내까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세금계산서로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학원할 때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니, 학원할 때는 처음에 들어가는 매입세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인테리어 값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라고 나왔죠. 이거는 특례죠. 또 이것도 뭡니까? 이거는 대기업이 안에서 말일자를 종료일자로 해서 3월 달 거는 3월 5일이건 3월 15일이건 3월 20일이건 3월 말일자를 작성일로 해서 4월 10일까지 발급해서 11일까지 전송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산세는 언제까지예요? 일기는 7월 25일까지, 익년은 1월 25일까지 작성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6월달 거다. 그럼 6월달 건 언제까지 작성해야 되는 거야? 7월 11일까지 전송해야죠. 7월 10일까지 발급해서. 근데 7월 12일에 전송했어. 그러면 그것도 지연 전송이야. 왜? 7월 25일까지니까. 이해가십니까? 근데 25일 넘어가면 미전송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세금계산 방법.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는 사업자가 두 매를 발행하여 한 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그다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계산들하고는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어 유의해야 된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계산누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필요적 계산누락과 임의적 계산누락 두 가지가 있죠. 필요적 계산누락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렇죠? 뭐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실 게 뭐냐면 요거야. 착성연월이라는 거. 요걸 좀 조심히 삼으세요. 알겠습니까? 착성연월이라는 거. 이해가십니까? 착성연월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뭐 필요적인 안도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많이 이제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뭐야? 여기 잘못 썼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데. 요거는 일반 과세자, 요거 여러분들 아시죠? 일반 과세자 뭐 날짜, 그렇죠? 여러분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딱 한 번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우리 1과세기가 요게 뭐예요? 여러분들 꼭 보시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상반기라고 하는 거예요. 상반기. 요쪽이 상반기라고 하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하반기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상반기가 6개월을 얘기하는 거고 하반기도 6개월인데 근데 1과세기간이야. 과세기간이가 6개월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과세가 6개월을 얘기하는 거야. 그 중에서 이제 예정확정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사업자는요. 개인사업자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고요. 법인은 1년에 4번 합니다. 간이는 1년에 한 번 하고요.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합니다. 6월 말일, 12월 말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합니다. 3월 말일, 6월 말일, 9월 말일, 12월 말일.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례에서 여러분들 개덕사업자 이렇게 나온 것이 있죠. 자, 폐업하는 폐업한 일이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업 개시일로부터 개시전 등록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 본다. 그 다음에 그것도 맞는 것이고, 개조업은 제조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강업은 사업장에서 광물을 채광을 시작하는 날, 그 밖에 사업은 재화나 용역이 공급을 시작하는 날 이렇게 봅니다. 예외적인 과세기간, 사업 개시 전 사업 개시 전 등록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이건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해서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가 된 경우 한번 볼게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그 신고일을 속하는 달의 말일, 신고일 속하는 다음 달의 1일 날서부터 신고일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이렇게 보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거의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지. 이게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사업자 납세지, 사업장 단위 신고 납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라고 그랬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여러 개를 묶어놓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으니까 넘어갈게요. 납세무자의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과세관청에 부가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납세지라고 한다. 부가세는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러면 소득세는요, 자기 개인 집을
납세지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는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도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교부와 수취,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업장 과세 원칙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죠. 아유,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거는 제가 뭐 했었으니까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사업자의 범위입니다. 이거는 사업자의 범위. 자, 사업자의 범위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거기 보시면 업종별 사업장, 제조업, 부동산, 건설기 쭉 나온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물어보시기. 총괄 장소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무인 자동 판매 이런 거 총괄 납부, 뭐 총괄 장소 나온 거 있죠? 이것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직매장이라고 합니다. 직매장. 자, 직매장은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장소라고 나와 있어요. 사업장으로 보고, 하치장은요, 재화를 보관, 창고 보관이에요. 창고 보관,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됐죠? 사업장이 아니고 임시사업장도 사업장이 아니다. 말하자면 내가 신촌에서 사업장 갖고 있어. 근데 내가 대전에 가서 대전 엑스포 같은 데 가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그래. 그럼 거기 임시사업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전에다가 거기서 내가 사업을 했는데 돈을 벌었으면 대전에 내는 게 아니고 내 신촌 본 사업장에다가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매장만 사업장으로 보는 거고, 직매장만 사업장 보는 거고, 하치장과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업자 등록의 신청 및 발급이라고 나와 있죠.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자의 사업장별로 사업 개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서면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증 발급, 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3일이 아니고 이제 2일로 바뀌었어요. 2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사실 다 사업장의 사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5일 이내 연장 가능도 가능하다. 저 사람이 너무 사업장 내고 폐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좀 이상해. 조사 좀 해야 되겠어. 5일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사업자 등록할 때 여러분들 요거는 참고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사업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사업자 등록할 때는 요게 기본적으로 꼭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기본적으로 꼭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허가증, 신청사본,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뭐 사업계획서 같은 거는 이제 의미대로 그냥 봐질 않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의 일부, 임차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평면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사본,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기 건물이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사업자 당일일 거 있어요.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 보시면 사업자 당일입니다. 요거만 딱 좀 아시기 들어가세요. 상호를 변경했을 때, 그 다음에 사이멀 명칭, 인터넷 도메인의 이름을 변경했을 때, 이렇게는 당일이고, 나머지는 다 3일 이내로부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우리가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변경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대표자가 변경이 됐을 때, 사업자 종류가 변경됐을 때,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그 다음에 공동사업체 구성원과 출자자 지분이 변경됐을 때,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됐을 때, 면적 및 보증금의 임대차 계약 동안 새로운 건물에 등기 임차한 경우. 근데 만약에 상속에 의한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했을 때, 이런 것은 명의 변경할 때는 3일 이내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사업자가 바뀌었어. 상속이 아니야. 내가 부모한테 받은 게 아니고
내 존속이 아니고 내가 상대방한테 사업자 이름이 바뀌었어. 그러면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자는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건 상속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상속이 아닌 것은 그 회사는 폐기 처분하고 다시 그 사람 이름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업자 등록 말소 이렇게 나왔죠.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하거나 사업자 개실 이전에 등록 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등록을 말소한 경우 지체 없는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증 갱신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 등록을 갱신하여 발급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내주신 겁니다. 자, 이것도 마저 들어가고 다 끝낼 테니까 세금계산서의 발급 면제, 발급 의무비 면제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및 면제, 발급 의무 및 면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사업자가 다음에 제한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택시 운송, 노점 행상 이런 거죠. 소매업, 목욕, 이발업, 미용업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이거 다 뭐예요? 지금 우리 이거 어디서 배운 거야? 신용카드 수령금액 명세서에서 배운 거야.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명세서. 매입의 카가 매입의 현가 거기 안 들어갔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나? 안 나면 할 수 없고 이제. 자, 그 다음에 목욕 내가 입장권 승차권을 발행하는 행위도 안 된다고 그랬고 택시요금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항공 용역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면세 것도 안 되고 그렇죠? 진료비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 근데 숙박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판매업의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 또는 제한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폐업 잔존제화 이것도 뭡니까? 간주공급이죠. 간주공급도 무징빙 10%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에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죠. 영세율 적용되는 일정한 재화의 용역, 부동산 임대, 간주 임대료도 이것도 건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나온 것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밑에 거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금 계산서 과세사업자일 경우죠. 과세사업자. 자, 이거는 과세사업자인 경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과세사업자인 경우는 우리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매출처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된다. 만약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한 전자계산 조직에 의하여 우리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테이프 또는 디스켓, 요즘 테이프 디스켓이 어디 있어? 다 이거 USB죠. 그렇죠? USB 등으로 제출해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가 없는 자의 경우라고 나왔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과세사업자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게 제출해야 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한한 자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세금계산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에 끝난 후에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세금계산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런 것들은요 부가세 납세가 없는 경우에도 요거만큼은 합계표는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부가가치세 요거 나온 것이 있죠. 그렇죠? 자, 부가가치세 작성 방법이죠. 그렇죠? 네.
부가가치세 작성 방법 여러분들 뭐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 부가가치세 요거는 여러분들 부속서류 하면서 같이 여러분들 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까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실기 먼저 들어가